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쇼난 대 오카야마. 자,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드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결장 이슈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우선 이제 쇼랑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특히 지금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공격이 단조로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지금 쇼랑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측면 돌파가 쉽게 안 되다 보니까 측면에서 공격이 좀 정체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니까 이제 측면으로 인한 그리고 득점 기회가 좀 파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좀 공격에서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만큼 현재 뭐 전반적으로 이제 공격에서 많이 좀 이제 고전하고 있는 그런 쇼난이라고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홈에서 2경기 연속 멀티 득점을 좀 기록하며 이제 홈에서는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났지만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지금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경기력도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의 경기력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이번 시즌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좀 홈과 원정에서의 좀 편차가 어느 정도 큰 상태다. 이렇게도 전해드려 봐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일단 대체로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좀 흘러갈 수 있고, 지금 뭐 두 팀 다 공격 전개가 지금 안 좋으면서 이제 유효슈팅 창출도 많이 이제 부족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좀 다소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도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쇼난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오카야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전진성이 좀 떨어지면서 득점기의 창출도 많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런 뭐 두 팀이 좀 맞붙는다고 하면은 좀 지루한 공방전으로 좀 이어지면서 그냥 좀 공격에서 좀 답답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현재 지금 오카야마에 비해 쇼난이 비교적 좀 결장 이슈가 크고, 그리고 지금 뭐 쇼난이 뭐 홈에서 경기를 치른다는 점을 좀 제외하면은 뭐 오카야마에 비해서 크게 우세한 부분도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 경기는 오카야마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카야마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오카야마 프랜스 쪽으로 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어느만을 본다고 하면은 저득점 양상 언더 쪽 보도록 할게요.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또 높은 경기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양팀 다 이제 좀 골이 좀 안 터지면서 좀 언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오카야마 프랜스, 어느바를 본다고 하면은 언더 오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 대 이제 시미즈. 자, 세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좀 풀라인업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좀 시미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우선 이제 세레스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우라와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제 아쉽게 연승 흐름은 이제 끊기고 말았습니다. 네. 자, 다만 뭐 연승 흐름은 좀 끊겼다 해도 여전히 지금 세레스 오사카의 좀 페이스가 좋고,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뭐 한 경기 진 거를 좀 제외하면은 지금 진 적이 없을 정도로 성적 또한 이제 많이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좀 4월에는 굉장히 좀 부진했던 좀 세레스 오사카지만 이제 5월 들어서는 이제 확실히 좀 살아나면서 그런 좀 페이스를 현재까지도 잘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5경기 연속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부진을 겪다가 이제 직전 경기 고베 상대로 난타전 끝에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뭐 고배전에 좀 승리를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시미즈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이 경기로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세레스 오사카가 공격에서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 경기를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좀 뒷공간을 좀 잘 허용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이제 원정에서의 좀 수비 조직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좀 시미즈 상대로는 이제 오사카가 그래도 보다 더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고, 그리고 특히 좀 침투 플레이 위주로 이제 공격을 좀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대체로 좀 원정에서 좀 수비 밸런스가 안 좋고, 그리고 수비 뒷공간 허용이 잦은 그런 좀 시미즈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시미즈가 현재 공격 전개가 좋은 좀 세레스 오사카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좀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래 이제 자기 팀들의 그런 좀 강점인 그런 좀 수비 좀 역습이나 안 그런 코너킥 같은 그런 좀 세트피스 위주로 공격을 좀 풀어갈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경기 이제 양상까지도 한번 좀 말씀드려봤네요.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가 이제 3백으로 전환한 이후 더더욱 좀 경기력이 향상되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시미즈에 비해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이제 흐름이랑 공수 밸런스 모두 더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이제 홈팀인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세레스 오사카가 이제 3백으로 좀 전환한 이후 이제 공격에서 좀 기동성이 좀 확실히 좀 살아났고, 그리고 수비 리커버리도 오히려 이제 4백보다는 3백일 때 더 이제 좀 좋았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확실히 지금 뭐 세레스 오사카가 뭐 심의 상대로는 그것도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고, 이와 더불어 이제 시미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즌 역시 이제 원정에서는 경쟁력이 좀 많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좀 시미즈의 원정 약세까지 고려해서 이거는 세레스 오사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레스 오사카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건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레스 오사카 승에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요코하마 FC. 자, 일단 현재 뭐 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2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좀 중원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거 좀 요코하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우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을 정도로 이제 흐름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긴 연승을 이제 이어갔었던 4월에 비해 이제 현재는 좀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모두 좀 떨어지면서 좀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라와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요코하마 F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컵 경기 포함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좀 실리적인 좀 플레이를 좀 통해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즌 뭐 요코하마의 경기를 좀 봤을 때는 요코하마가 이제 3골 이상 넣은 경기가 좀 없을 만큼 좀처럼 좀 대량 득점은 잘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긴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좀 뭐 1점 차 정도의 좀 승이 좀 많을 정도로 이제 좀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즌을 이어가고 있는. 빠다함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빠담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대량 득점은 이제 이번 시즌 요코하마가 이제 거의 좀 만들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은 그런 좀 점수를 좀 통해서 이제 좀 안정적인 좀 플레이를 좀 구사하며 이제 주로 좀 실리적인 결과를 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전해드려 봤습니다.
자, 사실 근데 지금 요코하마가 뭐 풀라인업이라고 해도 지금 우라와 상대로는 이제 열세라고 좀 보여지는데, 현재는 지금 미드진에서의 지금 전력 누수가 이제 큰 상태로 이제 경기를 좀 임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요코하마가 이제 더더욱 좀 열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지금 요코하마 달리 이제 우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누수 없이 지금 뭐 풀라인업이 지금 기용이 좀 가능한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네. 자, 게다가 이제 대체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중원에서 이제 밀리면은 더더욱 이제 1선까지의 볼 배급이 안 되면서 공격이 정체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제 이번 경기 역시 이제 요코하마의 그런 공격에서 좀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요코하마 같은 경우에는 리드를 좀 뒤집을 여력도 이제 많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경기에서 이제 우라와가 선취골을 좀 넣는다고 하면은 요코하마 입장에서는 경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뭐 중원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크고 요코하마다 보니까 이제 우라 상대로 이제 중원에서 많이 좀 밀릴 수 있고, 뭐 그러다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 뭐 우라와가 좀 주도권을 좀 가지면서 유리하게 좀 경기를 좀 풀어가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약간 요소들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승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우라와 승. 그리고 언어반을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J리그는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경기 아산 대 김포. 자, 일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포다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아산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부산과 인천 상대로 이제 한 골도 못 넣은 채 좀 무기력하게 패배했지만, 최근에는 두 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며 이제 공격 흐름이 좀 살아났고, 그리고 경기력도 어느 정도 좀 올라온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참 최근 페이스가 좀 나쁘지 않은 로조 아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랜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패배하며 이제 연승 흐름이 좀 끊겼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직전 경기에서 뭐 수원 삼성의 이제 일류첸코가 이제 PK를 두 번 연속 실축하면서 굉장히 좀 크게 좀 삽질을 했기 때문에 운 좋게 뭐 김포가 좀 무승부를 좀 거둔 감이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을 좀 감안해도 이제 김포가 나름 좀 수원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며 이제 나름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좀 두드러지는 게, 최근 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제 경기 내용은 좀 대체로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좀 확실히 좀 뭐 경기력에서는 크게 좀 밀리지 않는 모습 보이고 있는 좀 최근의 김포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아산이 이제 비교적 좀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며 이제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아무래도 이제 측면 전개나 아무래도 코너킥 같은 그좀 세트 피스를 통해서 이제 주로 좀 득점 기회를 좀 창출하려고 좀 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지금 뭐 아산에 반해 이제 뭐 김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라인을 좀 내려서 이제 천천히 좀 후방 빌드업을 좀 하다가, 이제 아산이 뭐 공격을 좀 실패하거나 이제 턴오버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김포가 좀 역습으로 전환해 좀 공격을 좀 풀어가는 식으로 이제 전개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뭐 만약에 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더 뭐 능동적으로 공격을 좀 주도할 팀은 아산일 수 있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습이나 좀 세트피스 비중이 이제 공격에서 어느 정도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아산이 어느 정도 좀 살아나긴 했지만, 최근 김포가 이제 이랜드 상대로 좀 퇴장당해 수적 열세로 진 경기를 제외하면은 지금 진 적이 잘 없고,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거의 매번 이제 최근에는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지금 김포가 쉽게 밀리지는 않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산이 이제 김포 상대로 3년 넘게 이제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까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뭐 아산보다는 김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김포 프랜승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분석결과 봤을 때. 자, 근데 이제 뭐 김포 프랜승을로 봤을 때는 김포 좀 프랜 쪽을 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김포의 좀 득점이 확 좀 터지기보다는 이제 아산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좀 제어하면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요거는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김포 프랜승, 어느 반은 뭐 그래도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안시티 대 이제 인천 경기. 자, 일단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에 반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풀라인업을 좀 기용이 가능한 그런 좀 인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경기 연속 지금 무승 행진 중으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리그 단독 꼴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에는 이제 천안이 수비가 안 좋아도 이제 득점이 좀 종종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좀 결과를 만들어 왔지만, 이제 이번 시즌은 뭐 리그 내에서 득점력이 가장 낮을 정도로 공격이 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수비 또한 이제 더더욱 좀 이제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번 시즌 천안시티는 이제 지난 시즌에 비해 이제 공수 방면에서 전부 좀 최악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고 좀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이제 좀 지난 시즌과는 많이 좀 대비되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 그 좀 천안시티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자, 그리고 천안시티와 달리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리그 1위를 유지하며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리그에서는 무려 좀 8연승 중으로 지금 압도적인 좀 퍼포먼스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꼴찌 이제 천안시티와는 상반되게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리그 1위를 좀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좋은 공수 밸런스와 그리고 경기 운영 능력, 그리고 좀 공격에서도 굉장히 좀 활발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뭐 K리그 2 내에서는 뭐 가장 좀 독보적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전달해 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인천이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침투, 그리고 컵백, 그리고 이제 중거리들 좀 다양한 그런 좀 공격 패턴을 좀 통해 현재 제가 헐거운 그런 좀 천안시티의 좀 수비를 잘 공략할 것으로 보여져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인천이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경기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뭐 두 팀은 뭐 올해 4월 중순에 이제 맞붙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인천이 홈에서 3대0 대승을 좀 거뒀습니다. 자, 다만 이제 그 경기를 좀 더 이제 면밀히 좀 살펴봤을 때, 일단은 이제 인천이 좀 3대 0으로 이제 대승을 거뒀고, 비록 이제 천안시티가 좀 득점을 이제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때 천안시티가 인천 상대로 나름 많은 좀 유효슈팅을 좀 만들며 이제 유의미한 공격을 좀 구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보다 좀 득점 기회는 좀 많이 만들었던, 그리고 좀 직전 그런 좀 맞대결에서의 좀 천안시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제 긴 무득점 행진을 이어갔을 때와는 달리 지금 두 경기 연속 좀 득점을 좀 기록 중으로 조금씩 좀 천안시티의 그런 공격 흐름은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천안시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약간 요소를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천안시티 또한 어느 정도 뭐 공격에서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천안시티도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기대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려 봐요.
자, 다만 근데 뭐 그럼에도 뭐 현재 뭐 공격 퀄리티나 그리고 뭐 마무리 능력에서는 인천이 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이제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가 만약에 뭐 화력전 양상으로 좀 이어진다고 해도 이제 인천이 공격에서 많이 좀 우세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천안시티도 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제 인천이 좀 활용면에서는 훨씬 더 좀 앞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도 결국 이제 인천이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부분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드려봐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이 경기는 뭐 현재 뭐 전력, 흐름,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이제 인천이 우세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난 맞대결처럼 그래도 이제 인천이 좀 무난히 좀 이기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인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천 승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마인승 쪽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천안시티도 충분히 좀 득점할 좀 여력이 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천안시티가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오바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훨씬 더 높은 경기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이구블리 이제 150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인천승 마인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포항대 이제 강원. 자, 일단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이제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이유벌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구블리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원정에서 이제 안양과 대전 상대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면서 지금 좋은 득점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 뭐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뭐 비록 이제 용병 선수들 다수가 빠진 좀 대전이 좀 상대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1위였었던 대전 상대로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거는 이제 포항 입장에서는 1승 이상의 좀 가치가 있는 승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최근적 흐름이 좀 굉장히 좋은 거죠. 포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강원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이제 최근 좀 3경기 연속 이제 무패를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안양 상대로 홈에서 3대1 패배를 당하며 이제 저조한 결과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좀 굉장히 좀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거뒀던, 기대 이하의 좀 결과를 좀 만들었던 그런 좀 강원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할 수 있지만 현재 그래도 이제 포항의 좀 중원이 좀 견고하면서 공수 밸런스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포항 상대로 강원이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좀 공격 전환이 좀 빠르면서 전개가 매서운 좀 포항이기 때문에 이런 좀 포항 상대로 강원이 애매하게 이제 수비 라인을 좀 컨트롤하다가 되려 좀 당할 경우도 종종 보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만큼 지금 현재 좀 포항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좋고, 그리고 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에서 좀 불안정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크다 보니까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포항이 충분히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나타내는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뭐 포항이 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뭐 현재 뭐 흐름, 뭐 경기력도 이제 전부 좀 포항이 더 낫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포항이 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을 해봐요. 네. 자,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포항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좀 경기력이랑 조직력이 좋은 포항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항승의 오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대 광주 경기.
자, 일단 대구 같은 경우에 현재 세징야, 그리고 이제 김정현 선수, 정우재 선수, 그리고 오승훈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태준 선수를 좀 비롯해 이제 브루노, 그리고 이제 조성관 선수, 그리고 변준수 선수, 그리고 김진호 선수 등이 다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굉장히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뭐 변준수, 이제 김진호, 그리고 이제 조성건 선수 등 굉장히 좀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강주 쪽 후방이 좀 상당히 좀 불안정할 수 있다. 요 점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좀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전북 상대로는 홈에서 4대0 대패를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뭐 계속해서 리그 최하위에 좀 위치해 있으며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고 있는 그좀 대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병수 감독님을 좀 새로 좀 선임하면서 지금 반등을 좀 노리고 있고, 이제 이번 경기가 김병수 감독님의 이제 부임 후 좀 첫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새로운 좀 감독을 이제 부임을 선임을 하면서 이제 다 좀 흐름을 좀 환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좀 대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뒀긴 했지만 그 경기에서 유효슈팅을 무려 10개나 만들었을 만큼 울산 상대로 이제 우세한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직접 뭐 울산전에서는 무승부를 거둔 게 오히려 강주 입장에서는 더 아쉬운 결과라고 볼 수가 있었죠.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변준수 선수가 이제 부상을 좀 당했고, 그리고 이제 조성건 선수 같은 경우에는 경고 누적으로 인해 이제 이번 경기에 좀 출전이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강주가 이제 좀 수비에서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직전 울산전에서의 그런 좀 울산전에서의 좀 출혈이 좀 컸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좀 크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구와 경기를 좀 치르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좀 최근 경기들에 비해 이제 수비가 크게 이제 흔들릴 수도 있는 강주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확실히 뭐 최근 좀 흐름과 경기력만 놓고 보면은 당연 강주가 더 좋긴 하지만 지금 이제 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수비를 좀 이제 비롯해 주축 선수들의 지금 전력 누수가 이제 굉장히 좀 큰 점과 더불어 이제 대구가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를 좀 치른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저는 생각 이상으로 강주가 좀 고전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축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새 감독이 이제 좀 부임한 이후에 첫 경기에서는 보통 좀 잘 지지 않는 경우도 좀 많기 때문에 이런 약간 뭐 부분들이 다 이제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어쩌면 이 경기는 좀 대구가 그래도 이제 좀 최소한 좀 지지는 않으면서 좀 흐름 전환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 저는 대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이런 요소를 다 고렸을 때는 그래도 대구가 충분히 좀 반등할 만한 그 요소를 좀 만들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대구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반을 본다고 하면은 오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대구도 좀 세징야를 좀 비롯해서 공격 쪽에서 좀 타격이 좀 크긴 하지만 지금 광주에 좀 수비가 많이 좀 붕괴됐을 정도로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대구가 좀 결과를 좀 만든다고 해도 어쩌면 좀 득점이 어느 정도 좀 터진 상태에서 이제 결과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오바까지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대구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대구가 좀 결과를 만든다는 가정 하에서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와키 대 이제 구마모토.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면은 구마모토 프랜승 쪽 보는 경기. 그럼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할게요. 구마모토 프랜승의 오바. 그리고 김천 상무 대 이제 수원 FC. 네, 요거는 저는 본다고 하우아우님 하면은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하우아우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요거는 저는 네, 수원FC 프랜스 쪽 보는 경기 딱 내렸을 때, 안 그러면 언어화는 본다고 하는 오바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원삼성 대 이제 부천. 네, 여기는 그래도 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수원삼성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한번 햇무 정도 도전해보는 경기. 네, 수원삼성이 이겨도 뭐 대승보다는 1점차 정도의 승리를 더 예상하기 때문에 한번 고배당 햇무까지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J리그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이제 말씀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